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창수 위스키입니다. 오늘은 옛날 얘기를 좀 할 겁니다. 한동안 제가 어떻게 술을 접하게 되고 어떻게 위스키에 관심 갖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영상을 전에 한 두세 개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위스키를 만들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서 했던 일이나 과정, 그런 위스키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 이런 거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네, 일단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나요. 제가 20살 때부터 이제 술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목표로 하고 있었던 거는 기억이 나는데 언제부터 이제 국산 위스키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는지는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기억나는 사건이 이제 제가 2011년에 일본 워킹 홀리데이로 일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본 토마토 농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전 에피소드에도 설명한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토마토 농장을 하는 주인과 그 주인이 굉장히 술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그런 상담을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도 이제 술을 만드는 꿈을 갖고 있는데 지금 내가 그때 당시가 2011년이면은 지금 9년 전, 10년 전이죠. 제가 26살 때쯤인데 대학생이기도 하고 전혀 미래에 대한 그런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눴었는데 그때 그게 기억이 나요. 자기도 사실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토마토를 만드는 꿈을 쫓기 위해서 엄청난 빚을 내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전혀 수익도 나지 않지만은 자기는 너무 좋다. 네가 미래에 언젠가는 하겠다는 거는 사실 못할 확률이 높다. 무조건 준비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상담을 했던 걸로 봐서는 적어도 한 2010년, 11년 그쯤부터 저는 이제 한국산 위스키를 만들 계획을 좀 꿈을 갖고 있었죠. 근데 당시는 20대 중반 한 26살 나이다 보니까 좀 막막했죠. 막연했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나이도 먹고 돈도 좀 생기면 만들자라는 생각이 그때는 주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뭐 수십 개의 이력서를 쓰고 사실 뭐 합격하는 아무 회사나 들어가게 되죠. 그게 바로 2013년이고요. 근데 회사를 들어가고 나서 좀 깨닫죠. 이 막연하게 언젠간 위스키 증류소를 만들자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당장 해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회사를 때려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모든 제 인생을 위스키를 만들기 위한 준비로 채우게 됩니다. 그때가 2013년이고요. 그런 과정을 제가 옛날에 2017년 한 3년 전에 요 문학 잡지에 제가 글을 기고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잡지에 제가 쓴 글을 좀 보면서 한번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좀 준비를 해볼게요. 이걸 좀 줄이고 자, 잘 보이시나요? 네. 잡지에 위스키 관련 내용을 요청하셔서 제가 위스키를 2017년은 전혀 우리나라 위스키 만드는 거 꿈도 못 꿀 생각도 못 할 때죠. 사실 제가 위스키 만들겠다고 마음 먹은 게 한 2010년인데 그때만 해도 위스키 만들 거라고 하면은 손가락질 받고 욕 먹을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국산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이제
요청을 하셔서 글로 이렇게 썼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산 위스키를 만들기 위한 머나먼 여정, 글 사진 김창수, 글이랑 사진 다 제가 찍고 쓴 겁니다. 그래서 뭐 스코틀랜드의 모든 증류소 방문했고 치치부 위스키 증류소 연수했고 당시 2010 이때가 7년이죠. 7년 6년 7년인데 디아지오에서 일할 때라서 네 그때 썼던 기억이 납니다. 자 한번 글을 읽어볼게요. 위스키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혹은 위스키를 한 번이라도 마셔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국산 위스키는 왜 없을까 이런 궁금증을 다들 가져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이 뭐 미쳤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네요. 그 중에서도 저는 위스키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건 뭐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팬들은 다 갖고 있던 궁금증과 한 번쯤 품어본 의문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위스키를 전혀 만들지 않고 있죠. 뭐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 뭐 많지만 그중에 큰 게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는 세금이죠. 우리나라는 뭐 주류세가 뭐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종가세로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위스키 같이 고가의 술에는 더 살인적인 세율이 적용이 되죠. 뭐 전에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른 나라에 예를 들어서 뭐 발렌타인 30년 한 병에 뭐 몇만 원 정도의 세금이 붙는다면은 우리나라는 몇십만 원의 세금이 붙을 정도로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위스키라는 고가의 술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세금이 붙기 때문에 국내에서 위스키 만들어 엄두가 사실 안 나죠. 뭐 만들어봤자 엄청 비싸게 팔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술 관련해서 이거를 문화 산업이나 뭐 문화로 보지 않고 거의 세금 착취 대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 위스키 증류소가 그동안 없었다는 거 어떻게 보면 법이 강제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설립에 관련한 규제죠. 최근에 이제 크래프트 맥주가 굉장히 급성장했죠. 근데 이거는 이 크래프트 맥주 제조 규제가 완화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뭐 한 2000년대 초반에부터 완화가 돼서 최근에 완화되면서 이제 정말 많은 크래프트 양조장들이 있죠. 브루어리들이. 근데 위스키 제조 설립 기준은 너무 말도 안 되게 높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수십억을 투자해야 겨우 어, 최소 기준의 위스키를 만들 수 있는 기준에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그 가이드라인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래프트 맥주처럼 뭐 누구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대기업 수준이나 엄청난 자본이 아니고서는 뛰어들기가 굉장히 힘든 현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 수익성이 엄청 떨어지는 거죠. 위스키는 이제 숙성이 필요한 술이고 숙성이 길면 길수록 그 가치가 올라갑니다. 뭐 몇 년,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 초기 거의 뭐 5년, 10년 정도는 거의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뭐 돈 붓기 정도입니다. 이게 초기 투자비도 어마어마하지만 뭐 연간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인건비부터 해서 뭐 유지비, 관리비, 투자비 같은 거 하면은 뭐 한 10년 동안 계속 그냥 적자, 몇십억 적자가 나는 구조죠. 위스키 증류소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위스키 증류소가 이런 삼재가 우리나라엔 겹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스키의 국산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스키 많이 먹는 나라입니다. 뭐 한때는 세계 7위권까지 소비를 했었고 지금도 사실 맥주나 와인처럼 우리나라 삶에 굉장히 깊게 자리 잡고 있고 뭐 위스키를 먹는 우리나라만의 주류 술 문화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스키는 뭐 외국 술이 아니라 굉장히 친숙한 술이에요. 음. 지금 뭐 위스키가 뭐 아일랜드나 뭐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됐다고 하지만은 정말 수십 개 나라 대부분 나라들이 듣도 보도 못한 나라들이 다 위스키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위스키를 많이 소비하는 우리나라에 위스키가 없다는 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사실 우리나라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대부분 먹는 술이 소주 맥주잖아요. 소주 맥주 다 외국 술이에요. 지금 뭐 전통식 소주를 제외하고 우리가 먹는 희석식 소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정체불명의 뭐 타피오카나 뭐 돼지 감자나 이런 수입산 뭐 사람이 먹지를 못할 원료로 연속식 증류기로 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보드카에 가까운 술입니다. 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과거에 먹어왔던 소주랑 완전 다른 술이에요. 사실 그리고 맥주도 당연히 뭐 외국에서 비롯된 술이고 이런 우리가 먹는 희석식 소주나 맥주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즐겨 먹는 역사가 100년이 안 됩니다. 뭐 길게 잡아야 50년 될까 말까죠. 그렇게 따지면은 뭐 위스키도 뭐 우리가 먹은 역사나 지금 어떤 뭐 어느 양이나 이런 침투된 현상만 보면은 뭐 이거는 뭐 외국 술이라고 치부하고 이건 우리나라가 만들 필요 없어라고 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이 소비되는 위스키의 뭐 엄청난 양을 국산으로만 뭐 어느 정도 생산하고 충당할 수만 있어도 뭐 사실 굉장히 뭐 고용 창출이나 뭐 외화 유출이나 이런 것도 막을 수 있고 굉장히 국내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건데 각종 규제와 세금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수입산 술에 다 의존하는 상태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아직도 이 위스키 쪽에서는 우리가 외국의 식민지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위스키도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위스키 독립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죠. 네. 저는 그래서 뭐 20대의 대부분을 술과 함께 보냈습니다. 뭐 술을 만들고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보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등 떠밀리듯이 졸업을 했고 사회에 나와서 직장을 구했죠. 근데 그 일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심장이 뛰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뭐전 영상에서 제가 대학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고 싶은 거 하고 뭔가 뭐 세상을 바꾸고 뭔가 이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반복되는 회사 일들은 전혀 재미가 없고 맞지가 않더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는 월급 아껴서 모아서 뭐 주택 청약에 붙고 뭐 그렇게 모아봤자 뭐 작은 전셋방 하나 살까 말까 구할까 말까 하는 그런 인생 그런 그걸 희망으로 하고 있는 삶이 저에게는 좀 재미없게 느껴졌고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이게 과연 내가 선택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계속 있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위스키를 만들려 했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죠.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는 다른 미래가 그려졌습니다. 뭐 정말 심장이 그 당시에는 너무 많이 뛰었고 정말 삶에 즐겁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 엄청 회사에서 많이 말렸습니다. 뭐 회사 상무 임원이 제가 위스키 만들기 위해서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뭐 어렸을 때 뭐 요리사가 꿈이었다면서 그때 요리사를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회사를 계속 다녀서 이렇게 뭐 임원까지 되지 않았냐라고 막 하면서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마 상무님 요리사 하셨으면 지금보다 더 잘 되셨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 저를 설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네 나왔죠. 10개월도 못 채웠 10개월 정도 9개월 10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퇴직금만 받고 나가라고 하는 것도 뿌리치고 바로 그냥 나왔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리고 회사를 다 그만둔 다음 날 바로 바에서 일을 시작을 했죠. 왜냐면은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위스키를 좀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거의 바밖에 없었습니다. 뭐 바가 가장 그 당시 뭐 위스키 바가 유행하던 시기이기도 했고 위스키를 가장 가까운 데서 접할 수 있는 것이 바였죠. 근데 하다 보니까 전혀 바에서는 위스키를 배울 게 없었습니다. 특히 만드는 것과는 뭐 너무 거리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때 바를 다니면서 결심을 하죠. 스코틀랜드로 가야겠다. 스코틀랜드 위스키를 만드는 곳에서 배워야겠다. 사실 위스키를 만들겠다고 결심하면서 제가 참고를 한 거는 이제 위스키 신생 국가들 뭐 일본이라든가 뭐 대만이라든가 뭐 위스키를 좀 만드는 새로 만드는 국가들의 그런 모티브를 삼았다고 할까요? 그런 뭐 결과들을 참조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위스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대자본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투자가 대부분 수반이 되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의 다케스루 쪽도 보면 다케즈루 마사타카가 영국으로 가서 스코틀랜드로 가서 위스키에 관련된 지식을 배워왔고 토리 신지로가 투자를 해서 이렇게 위스키 증류소가 탄생한 것처럼 제가 위스키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 이제 앞으로 위스키를 우리나라도 이제 먹고 만들 수 있겠다는 분위기가 되면 투자는 뭐 곧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위스키 만드는 기술을 어떻게든 빨리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에 여러 궁리를 했죠. 근데 뭐 제가 돈이 없습니다.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돈이 많은 뭐 금수저 뭐 이런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뭐 이해하죠. 근데 전 20살 때부터 용돈 한 푼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다 제가 벌어서 이때까지 지금 하는 것도 다 제가 다 벌어서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위스키를 배우기에 가장 좋은 거는 뭐 유명한 스코틀랜드 양조 대학원 헤리어트 와트 뭐 이런 데죠. 근데 전 돈이 없죠. 돈이 없어서 그거는 꿈도 못 꿨죠. 그래서 결심한 게 바로 그겁니다. 스코틀랜드의 모든 증류소를 방문을 하면서 가면서 다 일을 시켜달라고. 네, 그게 제 그래서 목표였습니다. 다니면서 일을 해야겠다. 일을 하면서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갔죠. 근데 결국 갔는데 뭐 그렇게 부탁하는 것만 해도 돈이 없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9개월, 10개월 일하면서 모았던 돈 1,000만 원. 이게 제 전세산이었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다녀올 수 있게끔 자전거와 텐트를 갖고 무작정 떠나죠. 네. 근데 저는 만화 속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살고 있었죠. 스코틀랜드 위스키 증류소 대부분이 뭐 글로벌 대기업 소유로 뭐 이런 의견을 전할 곳도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거절당했고 사실 어떻게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설득할 영어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많이 다치고 돈이 없으니까 맨날 빵이랑 식빵이랑 유통기한 지나기 직전에 식빵이나 통조림으로 끼니를 때우고 산에서 텐트 치고 자면서 그렇게 4-5개월을 걸려서 스코틀랜드를 방문했지만은 그런 만화에서 나올 법한 해피엔딩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국을 해서 각종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걸로 생계를 유지를 해나가면서 제가 직접 위스키를 만들면서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크통과 위스키 증류기 작은 것들을 사서 위스키를 집에서 만들면서 위스키 연구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치치부 위스키 증류소에 연수를 기회를 잡습니다. 뭐 요거 치치부 증류소 연수설은 한번 영상 하나 다시 파서 좀 할 건데, 어제는 스코틀랜드 제가 일주하고 이게 102번째 증류소를 방문한 그날 바에 갔는데 우연히 동양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옆 사람한테 뭐 근처 사람한테 말을 잘 안 건는데 그날 뭐 증류소를 모두 완주한 날이고 술도 어느 정도 좀 취해 있었기 때문에 말을 걸죠. 멀리 떨어진 동양인에게. 근데 이 친구는 치치부 증류소에서 일하는 직원이었고 행사차 스코틀랜드에 왔다가 바에 들렸던 거죠. 그래서 금방 친해졌습니다. 나이도 동갑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인연으로 해서 치치부 위스키 증류소에서 일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게다가 그 친구 집에서 잠을 자면서 아주 같이 살면서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치치부 증류소에서 위스키 만드는 연수를 받았습니다. 네. 네, 매일 그 날카로운 감각의 날을 세우고 위스키를 만들어내기에 집중하죠. 네. 정말 이때는 정말 저한테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외로운 싸움을 계속했죠. 이런 위스키를 만든다는 거는 그 당시 뭐 아무도 호응해 주지도 않고 뭐 이런 얘기를 나눌 만한 사람도 없었어요. 위스키 제조에 관련돼서 뭐 같이 얘기도 나누고 고민을 토로한 상대가 없다 보니까 혼자서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 가니까 다 저 같은 친구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면서도 그렇고 일 끝나면서 거의 위스키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뭐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저건 어때? 이건 어때? 요새는 뭐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건 어때? 정말 같은 꿈을 공유하고 있는 거의 다 비슷한 또래의 젊은이들과 이렇게 생활하면서
정말 꿈속을 헤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사실 그랬어요. 연수를 받으면서 이제 지식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위안은 어떤 그런 뭐 외로움의 해소일까요? 국내에서는 이제 위스키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옛날부터 제가 혼자 외로운 싸움이었는데 일본에 오니깐 그런 꿈을 갖고 행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뭐 많은 도움과 의지를 했죠.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순수하게 위스키에 대한 열정으로 맞는 친구들을 만나고 나서 마치 저는 정글로 다시 돌아간 모글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연수를 받고 또 마침 그때 NSK 이제 서울에서 이제 당시 일본 위스키가 굉장히 열풍이 불 때였어요. 맛상이라는 다케츠루 마사타카의 전기를 그린 드라마가 열풍이다 보니까 이제 NHK 한국에서 제 이런 얘기나 요런 소식을 듣고 방송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한국의 맛상 꿈은 국산 위스키 라는 제목으로 뭐 NHK 방송이 한 2번 정도 됐죠. 뭐 제 유튜브에 보면 찾아보면 있습니다. 네. 사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국산 위스키를 만들겠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주 비웃음과 코웃음을 많이 쳤죠. 막 실제로 막 이런 얘기를 만나서 한 사람도 있어요. 어? 그 위스키를 만들려는 꿈을 이루려면 뭐 다케츠루 마사타카나 뭐 치치부蒸留소의 이치로 사장처럼 부모를 잘 만나야 그런 걸 하지. 네가 뭔 수로 너 따위가 뭔 수로 위스키를 만들겠냐 이런 굉장히 비웃음과 조롱 멸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이 다케츠루 마사타카도 그렇고 이 치치부蒸留소 이치로 사장도 그렇고 집이 다 어마어마한 뭐 양조가 출신입니다. 다케츠루 마사타카도 집도 전통적으로 큰 양조장 출신이고 양조장을 하던 집안이었고 이치로 사장네 집도 한유蒸留소라는 뭐 그런 어마어마한蒸留소 위스키蒸留소를 하던 집안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대부분蒸留소를 차렸죠. 네. 사실 그래서 뭐 제가 위스키蒸留소 만드는 게 물론 어렵지만 그런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이런 어떤 주변의 비웃음과 조롱이 사실 더 비참하고 힘들고 또 지치게 만들었죠, 저를. 근데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만드는 술이 뭐 맛있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만드는 술은 저는 결코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제 꿈도 위스키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사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더 맛있게 탄생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2017년에 있었던 글이라고 했죠. 위스키를 만들겠다고 회사를 박차고 나온 지 4년이 흘렸던 당시에 썼던 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위스키 회사 디아지오에서 일하면서 뭐 위스키 관련 정보 인맥도 넓히고 뭐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각종 위스키 모임이나 행사 뭐 이런 데 나가고 일본에도 치치부蒸留소도 그 뒤로 한 서너 번 더 갔습니다. 계속 뭐 궁금한 거 생길 때마다 가서 물어보고 계속 돈 모으고 위스키 공부하고 요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쯤에는 그래도 이 위스키 우리나라 생태계가 많이 변했죠. 뭐 꼭 저 때문은 아니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위스키를 만드는 게 뭐 터무니없는 그런 제가 처음에 10년 전에 그런 분위기는 아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위스키를 즐기는 사람도 꾸준히 늘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저한테도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뭐 위스키는 뭐 길게 숙성하는 술이죠. 그래서 쉽게 만들어지면 뭐 그건 절대 위스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하루 위스키에 대해 고민하고 부딪히며 계속 10년째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을 만큼 즐기면서 현실의 무게만큼 정말 맛있는 위스키를 만들겠다는 꿈을 계속 지금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제 10년간의 준비 끝에 탄생할 위스키는 아마 더 맛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요건 2017년에 제가 썼던 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때부터 또 시간이 많이 흘렸죠. 많이 흘렀고 뭐 10년 동안 계속 그랬어요. 술 공부 플러스 돈 모으기 이것만 했습니다. 사실 뭐 여러 투자나 요런 거를 뭐 기대를 했지만은 뭐 투자조차 하는 사람이 뭐 분위기가 좀 어려워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쯤엔부터는 '내가 돈도 모아야겠다.' 돈도 준비를 해서 어떻게든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어 위스키 공부와 돈 모으는 것만 음 집중합니다. 근데 뭐 이 뭐 직장 생활하면서 돈 모아봤자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일했죠. 회사 생활하면서 주말에는 뭐 알바 행사 뛰고 뭐 알바하고 그러면서 사실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욕구는 다 포기하고 돈 모으고 위스키 공부하는 데만 모든 제 삶을 거의 쏟아부었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돈을 좀 10년 동안 뭐 뭐 일을 하면서부터 한 7-8 년이죠. 7-8년 동안 어느 정도 네 이 위스키 증류소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모았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지금 위스키 증류소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제가 이제 위스키를 끝 끝나고 결심하고 한 일은 뭐 회사 퇴사하고 바텐더 하다가 스코틀랜드 뭐 위스키 증류소 다 갔다 오고 주류 수입사에서 일하다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도 이 위스키 판매 일을 도 했고 치치부 증류소 연수 다녀오고 디아조에서 일하고 또 그 사이에 또 일하다가 뭐 위스키 바 하면서 이제 위스키 증류소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위스키 제가 음, 만들겠다고 다짐한 뒤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왔는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국 이렇게 곧 위스키 증류소 오픈을 앞두고 올해 한 10월쯤을 오픈으로 앞두고 현재 위스키 증류소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 초부터 준비를 해서 꽤 많이 진행이 됐고요. 한 10월이면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관련해서 뭐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 네, 뭐 혹시 보실 분들은 제가 여기 뭐 인터뷰 최근에 요거는 뭐 작년이에요. 작년에 썼던 기사인데, 네, 요거 한번 보셔도 어느 정도 최근에 제 심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앞선 내용이랑 중복이 많이 돼서 끝까지 뭐 다 같이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오늘을 뭐 제가 위스키 증류소를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한 일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으로 또 다른 얘기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창수였고요. 김창수 위스키였고요. 다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끝.